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자신을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간디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세요.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친절한 세상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먼저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그것이 큰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할 때 세상은 점차 더 나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이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캠페인이나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활용을 실천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간디의 말처럼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직접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회를 원한다면 나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내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한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려는 작은 용기를 낸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동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결국 집단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더 큰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인도의 독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친절과 배려, 정직함과 용기 있는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를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가? 나는 친절한가?
나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점차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때 주변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듯이 사회적 변화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간디의 이 명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되새겨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먼저 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비폭력이 최강의 무기입니다. 간디는 평생을 비폭력 운동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폭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폭력을 힘의 상징으로 착각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물리적인 우위를 가진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폭력을 소극적인 태도나 약자의 선택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비폭력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자극하거나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감정을 억제하고 비폭력을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내적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간디가 주도한 인도의 독립운동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인도인들은 차별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무장봉기가 아닌 비폭력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오히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법과 제도를 거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국 더 큰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비폭력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시도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디 외에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비폭력의 힘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받아들여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심각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킹 목사는 간디처럼 비폭력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63년 워싱턴 행진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평화적으로 인권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사회는 점차 평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비폭력의 힘을 통해 변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장투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후 비폭력적인 방법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출소 후에도 보복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나라를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폭력을 선택했다면 남아공의 미래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비폭력은 거창한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비폭력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세요.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리면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리적인 폭력보다 말로 상대를 더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이 관계를 망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폭력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에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비폭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은 결국 온 세상을 장님으로 만들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비폭력은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든 사회적 갈등 속에서든 비폭력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비폭력은 가장 강한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비폭력의 위대한 사례들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고 상대를 이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비폭력적인 태도를 연습하며 간디가 보여준 위대한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방종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을 모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그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책임 없이 행사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무질서, 도덕적 해이, 그리고 타인의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대로만 행동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이기적인 행동을 부추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마음대로 소음을 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에 따른 어려움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유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우리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없는 자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책임 있는 자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선택이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유를 실천하려면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간디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유야말로 개인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자유를 누릴수록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미래를 기약하며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내일이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들을 나중에로 미루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더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으며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는 좀 더 용기 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배움에 있어서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배움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배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도 모두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은 때때로 두려운 일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간디 역시 수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비폭력과 평화의 철학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에 몰두하거나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과 배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단순히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데도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삶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간디의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배움에 있어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평생 지속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5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정한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발전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동물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는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힘과 권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강조한 강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와 인내에서 나옵니다. 약자를 향한 배려와 이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우월성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약자를 돕는 일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 가장 강한 지도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는 모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국가와 공동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차별받는 소수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이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 정부, 지역사회는 모두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을 없애며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행복 지수 역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개인의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노약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 주변에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일수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부터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모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존중하고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할 때 세상은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간디의 말처럼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음과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먼저, 간디의 말처럼 믿음과 말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반드시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념을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념은 공허해집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간디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신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변화가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나 인도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그가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와 인류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런 행동이 결국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말로만 할 때와 달리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행동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팀원들에게 협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동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걸음을 떼는데 주저하고 그로 인해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디의 말대로 믿음과 말만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몇 번의 운동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동하고 실천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은 우리가 꿈꾸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행동을 함께 취할 때 그 변화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지 독립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다양한 실천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단순히 변화에 대한 바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각자가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하나의 물결이 되어 점차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실력을 쌓는다면 승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큰 것일수록 그 목표를 향해 실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행동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좋은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그 변화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동은 또한 우리의 신뢰를 얻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결국 행동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7번째, 사랑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로 이해합니다. 사랑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감정으로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디가 강조한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선택입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려는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간디는 이런 사랑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칭하며 그것이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힘이라면 그 반대인 미움과 증오는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단기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결국 그 미움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힙니다.
미움은 우리 내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아가며 그것이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그리고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움과 증오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게 만듭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미움만 계속해서 쌓아가면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평화는 멀어집니다. 그렇기에 간디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사랑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사랑은 미움과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간디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택이자 용기입니다. 미움은 흔히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감정에 대응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사랑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주는 강력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거나 실망할 때 그 감정에 휘둘려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회적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간디는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상태입니다. 사랑이 실천될 때 사람들 간의 차이는 다름으로 인정되며 갈등은 해결의 여지를 찾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정을 배려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 존중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 또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 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서를 배우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받아들이며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친절을 베풀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이며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덟 번째, 인내는 최고의 힘이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내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흔히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말한 인내는 고통을 참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고통의 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지속적인 의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실패와 좌절, 실망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간디는 인내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언제나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인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과 의지를 얻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간디는 바로 이러한 성장을 의미하면서 인내를 최고의 힘으로 칭찬한 것입니다. 인내는 단기적인 참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겪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인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며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인내는 단지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망과 그 고통을 견디고 나아가려는 의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쌓이면서 우리는 내적인 강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과정에서 인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내면의 강한 힘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더욱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인내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목표가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셋째,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인내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 고통은 더 큰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힘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간디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비폭력과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로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행동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